안녕하십니까. 저는 포항공대 이승철 교수입니다.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한 20분 정도 이야기할 내용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의료 인공지능과 응용 사례,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헬스케어 관련돼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뷰너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에게 이제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 골의 연령을 측정한다든지 뭐 당뇨성 망막 병을 판독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가 된 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루닛이라는 어떤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폐질환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코어라인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는 폐기능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의료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사업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인공지능 학회도 생겼습니다. 그래서 뭐 이 학회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간단하게 그 초록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수술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이 경우는 이제 의료와는 꼭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음성 인식이라는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술 환경 속에서 아니면 의료 임상 과정에서 녹아들이는 여기도 보면 영상의학을 가지고 또는 뭐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또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는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,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의사가 개발한 뭐 인공지능의 실제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좀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의료 영상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의료에서의 영상의 데이터의 그 중요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영상을 처리하는 기능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개발되면서 그래서 많이 일단 그 1차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예시로는 다양하겠지만 뭐 혈관 영상이라든지 뭐 흉부의 X선 촬영, 유방 촬영 영상이라든지 당뇨병 망막증, 뇌 MRI 영상, 내시경 영상 등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최근은 아니죠.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구글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EHR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의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간략하게 제가 다양한 그 의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저도 영상 기반인데 그 소장 내시경의 캡슐 엔도스코피에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캡슐을 먹고 뭐 모르겠습니다. 뭐 제가 듣기로는 한 10시간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초당 한 4프레임 정도를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 레코딩된 영상을 다시 뭐 필캠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뭐 빨리 이렇게 돌려서 본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타임 컨수밍한 일이겠죠.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가장 원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해서 그 진단을 하지만 조금은 12시간이라면 그 영상 중 확실하게 정상인 것은 배제하고 좀 인공지능이 의심스러워하는 영상들만 의사 교수님 선생님들께서 집중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동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뭐 요 그림은 또 좀 인공지능 관련된 건데 이 내용은 전혀 뭐 그래도 제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
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. 그 이미지의 어떤 정상인지 아니면 뭐 용종이 있든지 혈연이 있든지 뭐 이런 그 병변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가 하나의 그 목적이고, 또는 또 플러스로 이쪽 방향에 와서 그렇다면 어떤 병변이 있다면 어떠한 위치에서 병변이 있다고 인공지능이 생각하는지를 알려주는, 위치를 알려주는, 그래서 그거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기능,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병변, 만약에 병변이 있다면 어느 위치가 의심이 되는지,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좀 이상하죠. 그랬더니 실제로 병변이 있다고 하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하이라이트하는 기능들이 그 기능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뭐 좀 다르지만 이런 영상은 이렇게 되고,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만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는 이게 프레임으로 되기 때문에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,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냥 그 레코딩 된 것을 그냥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,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정상일 땐 그대로지만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변변이 좀 의심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되고,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, 그리고 어느 부분이 의심이 간다는 것을 하이라이트를 해주기 때문에, 뭐 이것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능, 그 근처를 그 주변을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. 영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는데,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이스 또는 소리, 사운드에 관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후두암에 관련된 후두암뿐만 아니라 연하장애까지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, 그 아무래도 후두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이스에 뭐 영향을 줄 거라고 저희는 그런 그 가설을 세운 거고, 그래서 환자에게 어떤 소리를, 특정 프로토콜의 소리를 내게 하고, 그 소리를 근거로 해서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됐던 딥러닝이 되었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정상인지 후두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좀 비나이한 경계에 있는지를 세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환자 또는 정상의 그 보이스 샘플들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상인,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정상인 소리는, 그리고 좀 모호한 비나이는, 그리고 후두함이 있는 환자는, 그러니까 뭐 저는 비전문가라서 이걸 판단할 수가 없지만 그 실제로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레이블링을 했고,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 대해서 목소리를 레코딩을 했기 때문에 레이블링이 되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, 이건 로 시그널들을 레코딩을 하였고, 이 신호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여기를 이제 스펙트로 템포럴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시간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다시 데이터를 전체를 한다든지, 아니면 뭐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보입니다. 시간축에다가 프리퀀시 성분들을, 그래서 이런 전처리를 통한 걸 인공지능에 보여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 로 데이터를 그 보이스를 그대로 하는 것은 1D 뭐 CNN, 그리고 여기를 보겠습니다. 보이스를 그대로 한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, 또는 요 보이스를 2D 이미지 뭐 프리퀀시 타임 프리퀀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화를 한 다음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2D CNN 모델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였고, 요 표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면 정상일 때 정상이라고 예측하는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캔서일 때 캔서라고 예측하는 이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미스클래시파이 한 거죠. 그래서 한 86% 정도의 애큐러시를 가지는 모델을 개발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서,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잘 판별하고 구별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 하면, 이제 많은 의료 데이터 중에 이제 울트라사운드 이미지, 초음파 이미지겠죠.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 이미지에서 보면은 뭐 저는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뭐 기스트가 있고 레이오마요마라는
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주십시오. 그 레이블링 된 것과, 그리고 우리가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, 요 연구의 특징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요런 예시를 들면 뭐 베이스볼, 뭐 사람 이렇게 그 클래스의 위치가 어딘지도 동시에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브젝트가 어떤 것이며 클래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동시에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가 실제로 추루 레이블의 위치인데 그 위치를 이렇게 박스로 뭐 거의 99.8%로 예측을 하고 99.5%로 예측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위치와 그 클래스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개발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또 이제 울트라 사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초음파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진단을 하니까 또 같이 한번 연구를 협업을 해보자라고 해서.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. 저희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르게 클래스가 3개입니다.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단순하게 이미지가 들어오고 3가지 서로 다른 클래스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뭐 어노테이션을 한다든지 길이를 디멘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마킹을 한다든지 하는, 그래서 로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에 마킹이 되어 있는 이미지였습니다. 그래서 주목을 해서 보면 이런 마킹들이 있는 오노테이션들이, 메디컬 오노테이션들은 이것이 그 인공지능이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어요.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잘 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부분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하는지를 하이라이트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더니 여기도 하이라이트하고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. 틀린 거. 그러면 이거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보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. 어노테이션이.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 어노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의심이 간다는 거겠죠. 인공지능은 똑똑하니까 그 정보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어노테이션을 지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어떻게 지우는지를 고민을 좀 했더니 또 다른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이런 철조망을 제거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. 그러한 기술들을 이런 여기에다가 지워지는 네트워크를 뭐 사용하였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써서 어노테이션을 지웠습니다. 그러면 여기를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좀 그 의료인공지능에 좀 관련된 것들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뭐 치료를 하는데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많이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서의 이슈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야 되는데 배양을 하는데 뭐 시간이 꽤 걸리겠죠. 뭐 노력도 많이 걸리고. 그랬더니 배양을 하고 나서 그것의 품질을 평가를 해보았더니 사용할 수 없는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얼리 스크리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줄기세포의 증식능이나 또는 분화능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미지적으로, 모폴로지적으로 쳐다보고 그 품질을 얼리 스크리닝 할 수 있으면 많이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. 그래서 효과가 있는 줄기세포는 어떤 특정 모양을 가질까? 아니면 특정 형태를 띠는 것일까? 라는 가설에 의해서 이것을 이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겠죠. 그 줄기세포에서 실제로 배양을 한 후 사진은 다 그 과정마다 다 촬영을 해둔 상태고, 이렇게 이렇게 기능이 있느냐 기능이 없느냐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이미지적으로 이것을 판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. 이제 줄기세포를 했더니 또 이제 신장 오가노이드를 또 개발하시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면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아이디어를 줘서 모폴리지적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또는 만족하지 않는
얼리 스크리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플러스 오가노이드 이미지에서 그 PCR 하는 결과들을 프리딕션 하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. PCR 기능을 이미지적으로 예측을 하는, 그리고 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만족스러운 또는 만족스럽지 않은 오가노이드를 얼리 스크리닝을 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. 빠르게 달려왔는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의료인공지능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협업 관계를 통해서 의료인공지능의 의료 쪽에 인공지능이 접목될 수 있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 지금 좀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AI,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은 아주 제가 생각엔 초창기예요. 그래서 많은 영역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려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거나 좀그 인공지능 기반 디시전 메이커.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디시전 메이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디시전을 서포트하는 기능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좀 요약을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의료 필드에 인공지능 적용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, 혹시 이 발표를 보시고 좀 관심이 데이터적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클리니컬하게 또는 의료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협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